연봉이 5억이 넘는 한 기업인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집과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항상 과일 바구니가 있었고 쌀독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동산 투자자도 똑같았습니다. 주방 창가에 항상 싱싱한 허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주방 환경이 긍정적일 때 가계 소비 패턴이 평균 32%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부를 만듭니다. 부자들의 주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주방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풍수 요소. 둘째, 가난을 부르는 주방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셋째,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주방 재물운 상승법. 넷째, 여러분의 띠에 맞는 주방 맞춤 풍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방 하나로 재물운을 바꾸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 중간중간 즉시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띠별로 다른 주방 풍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감정, 결정을 만드는 환경의 힘입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그것이 재물을 만들고 지키는 능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주방 하나로 왜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들의 주방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풍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재물의 근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은 불과 물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싱크대는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은 흐름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재물이 생기고 커집니다. 하지만 충돌하면 재물이 새고 흩어집니다. 부자들의 주방을 보면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과 물이 적절한 거리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최소한 60cm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작업대나 수납장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환경심리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동선이 효율적일 때 요리 스트레스가 평균 40% 감소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가족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방 풍수가 재물운과 연결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들의 주방 2번째 공통점은 항상 깨끗합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에 온갖 메모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시각적 혼란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28% 감소합니다. 주방이 어지러우면 그곳에서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계획 없이 살면 충동 구매가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식재료를 사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돈이 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주방에서는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됩니다. 계획적으로 장을 보고 효율적으로 요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식비가 절약됩니다. 절약된 돈이 쌓여서 재물이 됩니다. 부자들의 주방 3번째 공통점은 풍요의 상징이 보입니다.
과일 바구니가 항상 식탁이나 조리대에 있습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사과나 귤이나 바나나가 담겨 있습니다. 쌀독이나 잡곡 용기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겨서 얼마나 있는지 보입니다. 허브나 작은 식물이 창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질이나 민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환경심리학에서 말하는 점화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합니다.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풍요로운 이미지를 보면 풍요로운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선택을 만듭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물을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반대로 주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빈 조리대와 빈 과일 바구니를 볼 때마다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부족함의 마음은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만듭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거나 비싼 것을 충동 구매합니다. 이것이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부자들의 주방 네 번째 공통점은 조명이 밝습니다. 특히 조리대 위의 조명이 충분합니다. 어두컴컴하지 않습니다. 싱크대 위에도 별도의 조명이 있습니다. 왜 밝은 조명이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환경심리학 연구를 보면 명확합니다. 조도가 500럭스 이상인 공간에서 작업 효율이 평균 25% 증가합니다. 주방에서 하는 일도 작업입니다. 밝은 곳에서 요리하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재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칼질을 할 때 다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주방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은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밝은 빛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더 맛있습니다. 가족이 집밥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외식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외식비가 저축이 됩니다. 이것이 주방 조명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자들의 주방 다섯 번째 공통점은 환기가 잘 됩니다. 후드가 강력합니다. 창문이 있어서 자연 환기가 가능합니다. 요리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왜 환기가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기름 냄새와 요리 냄새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에너지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하면 주방에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주방을 피하면 외식이나 배달이 늘어납니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기가 잘 되는 주방은 상쾌합니다.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자주 들어가면 자주 요리하게 됩니다. 집밥이 늘어나면 식비가 줄어듭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의료비도 절약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주방이 가진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물의 적절한 거리, 항상 깨끗한 상태, 풍요의 상징, 밝은 조명, 좋은 환기. 이 5가지가 갖춰진 주방은 자연스럽게 재물을 부릅니다.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부르는 주방의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냉장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에서 최악의 배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을 상징합니다. 가스레인지는 뜨거운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바로 붙어 있으면 충돌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냉장고 옆에서 요리하면 냉장고가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압축기가 더 자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고장나면 수리비가 듭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물의 충돌은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환경심리학에서 공간의 불균형은 무의식적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미세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느낍니다. 그래서 주방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요리를 대충 하게 됩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재물을 잃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최소 30cm 이상의 공간을 두십시오. 작은 수납장이나 작업대를 그 사이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가능하다면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단열판을 설치하십시오. 시중에 주방용 단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쓰레기통을 싱크대 바로 밑에 두는 것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집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 바로 밑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재물 밑에 더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재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싱크대 및 쓰레기통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뚜껑을 닫아도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대충 씻게 됩니다. 그릇에 세제가 남거나 기름기가 남습니다. 다음 식사 때 그것을 먹게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싱크대 밑에 있으면 자주 열어봐야 합니다. 열 때마다 냄새가 확 퍼집니다. 주방 전체가 불쾌해집니다. 주방에 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외식이 늘어납니다. 식비가 증가합니다. 해결책은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방 구석이나 발코니 입구에 두십시오. 싱크대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십시오.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형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되고 냄새도 덜 퍼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주방에 온갖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조리대 위에 조미료 병이 수십 개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수세미와 세제와 스펀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복잡도가 높으면 작업 기억이 감소합니다.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뇌가 피곤해집니다.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국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주방은 사고의 위험도 높입니다. 칼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다른 것을 건드립니다. 물건이 떨어지고 깨집니다. 교체 비용이 듭니다. 어지러운 곳에서는 식재료도 잘 관리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들어간 음식을 잊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립니다.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주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리대 위에는 매일 쓰는 것만 두십시오. 나머지는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으십시오. 냉장고 위는 비워두십시오. 먼지만 쌓입니다. 싱크대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수세미와 세제는 싱크대 안쪽 거리에 걸어두십시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주방은 요리하고 싶게 만듭니다.
요리가 즐거우면 집밥이 늘어납니다. 식비가 절약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주방 재물운 상승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방에 과일 바구니를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의 주방에는 항상 과일이 보입니다. 과일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싱싱한 과일이 담긴 바구니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곳은 식탁 위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보이는 곳입니다. 식탁이 주방과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대 구석에 두십시오. 주방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어떤 과일을 담아야 할까요? 풍수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귤입니다. 오렌지색은 금을 상징합니다. 둥근 모양은 순환을 상징합니다. 귤의 중국 발음은 재물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빨간 사과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평안할 평자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씨앗이 많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많은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를 항상 바구니에 담아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신선함입니다. 상하거나 시든 과일은 오히려 나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 과일로 교체하십시오. 먹어도 되고 교체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싱싱한 과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쌀독을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쌀은 재물 그 자체였습니다. 쌀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상징은 유효합니다. 쌀독을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보이게 두십시오. 쌀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주방 수납장 안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상징에 힘이 없습니다. 조리대 한쪽이나 팬트리 선반에 두십시오. 주방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쌀독은 항상 반 이상 차 있어야 합니다. 텅 빈 쌀독은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바로 채워야 합니다. 환경심리학의 점화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가득 찬 쌀독을 볼 때마다 풍요로운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선택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주방에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기를 상징합니다. 생기가 있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부자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것은 허브입니다. 바질, 민트, 로즈마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요리에도 쓸 수 있고 향도 좋습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가에서 햇빛만 잘 받으면 잘 자랍니다. 허브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란 것을 보면 성장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에너지가 주방 전체에 퍼집니다. 요리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요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따서 요리에 쓸 수 있습니다. 신선한 허브는 음식의 맛을 높입니다. 집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허브를 키우기 어렵다면 스킨답서스나 아이비 같은 공기정화 식물도 좋습니다. 물만 주면 잘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조화는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과일 바구니 하나, 쌀독 하나, 작은 화분 하나. 이것만으로 주방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재물이 바뀝니다. 네 번째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방은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다른 공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침실을 바꾸면 수면이 좋아지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거실을 바꾸면 가족 분위기가 바뀌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주방은 다릅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부터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은 매일 쓰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듭니다. 아침 식사 준비, 점심 설거지, 저녁 요리. 최소 3번은 주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합니다. 과일 바구니를 놓았다면 하루에 3번 그것을 봅니다. 3번 풍요를 생각합니다. 쌀독을 보이는 곳에 두었다면 하루에 3번 그것을 봅니다. 3번 충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일주일이면 21번입니다. 한 달이면 90번입니다. 90번 풍요와 충분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부족함의 마인드에서 풍요의 마인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재물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실질적인 절약이 즉시 나타나는 곳입니다. 주방 환경이 좋아지면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요리가 즐거우면 집밥이 늘어납니다. 집밥이 늘어나면 한 달에 외식비가 평균 30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주방 환경 하나로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돈을 저축하면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외식보다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 경제의 중심입니다. 재물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주방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귀찮은 공간이 아닙니다. 재물을 부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면 주방이 정말로 재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풍수의 힘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띠별 맞춤 주방 풍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띠에 따라 주방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쥐띠분들은 주방의 북쪽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쥐띠의 본방위는 북쪽입니다. 주방이 집의 북쪽에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만약 주방이 다른 방향에 있다면 주방 안에서 북쪽 벽이나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북쪽 벽에 선반을 두고 쌀이나 잡곡을 보관하십시오. 쥐띠는 저축의 운을 타고났습니다. 축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주방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소띠분들은 주방의 안정감에 집중하십시오. 소띠는 든든함과 믿음직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방 가구가 튼튼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식탁이나 불안정한 선반은 좋지 않습니다. 무거운 나무 소재의 가구가 소띠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항상 기본 식재료가 넉넉해야 합니다. 쌀, 김치, 된장, 간장, 기름 같은 기본 재료를 항상 충분히 비축하십시오. 소띠는 준비된 상태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주방의 동쪽을 활용하십시오. 동쪽은 호랑이띠의 방위입니다. 주방 동쪽에 창문이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은 호랑이띠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호랑이띠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주방에서도 이 에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십시오. 주방을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토끼띠 분들도 동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토끼띠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주방을 아늑하게 꾸미십시오. 파스텔 톤의 소품이나 부드러운 조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꽃을 두십시오. 신선한 꽃 한 송이가 토끼띠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용띠 분들은 주방을 당당하게 꾸미십시오. 용띠는 화려함과 품격을 좋아합니다. 주방도 특별해야 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세련되면 됩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주방 용품을 선택하십시오. 통일된 색상으로 정리하십시오. 용띠는 아름다운 주방에서 더 좋은 요리를 만듭니다. 뱀띠 분들은 주방의 남쪽을 점검하십시오. 남쪽은 뱀띠의 방위입니다. 주방 남쪽에 창문이 있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십시오. 뱀띠는 지혜와 직관이 뛰어납니다. 주방에서도 이것을 발휘하십시오. 식재료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영양을 고려해서 요리하십시오. 건강한 식단이 뱀띠의 재물운을 높입니다. 말띠 분들도 남쪽이 중요합니다. 말띠는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주방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동선을 넓게 확보하십시오. 주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십시오. 닫힌 공간은 말띠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양띠 분들은 주방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양띠는 온화함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방의 조명을 따뜻한 색온도로 선택하십시오. 차가운 하얀 빛보다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이 양띠에게 평화를 줍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주방의 서쪽을 활용하십시오. 서쪽은 원숭이띠의 방위입니다. 주방 서쪽에 수납 공간을 만드십시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주방 용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라벨을 붙이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십시오. 잘 정리된 주방이 원숭이띠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닭띠 분들도 서쪽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정확하고 꼼꼼합니다. 주방에서도 이것을 발휘하십시오. 계량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정확한 요리가 닭띠의 재물운을 높입니다. 개띠 분들은 주방을 가족 중심으로 만드십시오. 개띠는 충성과 헌신의 띠입니다. 주방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십시오. 가족 사진을 주방 한쪽에 두십시오. 가족을 생각하며 요리하는 것이 개띠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주방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돼지띠는 풍요와 여유의 띠입니다. 주방에 좋은 것들을 채우십시오. 질 좋은 식재료를 구비하십시오. 돼지띠는 넉넉함 속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요리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띠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띠에 맞는 방법으로 주방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주방은 불과 물이 조화롭고 항상 깨끗하며 풍요의 상징이 보입니다. 둘째, 가난한 주방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고 쓰레기통이 잘못된 곳에 있으며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셋째, 오늘 당장 과일 바구니와 보이는 쌀독과 작은 식물 하나만 추가해도 주방이 달라집니다. 넷째, 주방은 변화가 가장 빠른 공간입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부터 느껴집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 경제의 중심이고 재물의 근원입니다. 주방을 바꾸면 식습관이 바뀝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건강이 바뀌면 일하는 능력이 바뀝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패턴이 바뀝니다. 충동 구매가 줄고 계획적인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을 만들고 지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을 바꾸고 인식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과학입니다. 주방이라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쓰레기통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보십시오. 조리대가 깨끗한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과일을 사서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방을 바꾸고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 주방의 재물 기운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5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재물을 부르는 풍수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큰 재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 큰 부와 풍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